독립이란 홀로 독, 설립, 홀로 선다는 뜻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온전한 몸으로 주체적 의식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홀로 선다는 것이다. 반동강인한 몸으로 홀로 설 수는 없다. 따라서 독립은 통일이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진정으로 독립하지 않은 것이다. 독립운동은 통일의 그날까지 진행되는 현재의 사건이다. 그것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일이란 구체적으로 한 민족, 한 언어 문화 공동체인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다. 통일이 수반하는 여러가지 객관적 난제를 운운하기 이전에 분단이라는 현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쳐왔는가를 반추한다면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은 지고의 당위에 속하는 것이다. 분단의 외형적 책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열강에게 있다. 그들이 조선을 갈라먹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원흉은 일본이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를 필연적으로 만든 것이 일본의 식민 통치였기 때문이다. 물론 분단의 궁극적 책임은 우리 한민족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 구축된 모든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너그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어떠한 통일의 행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인정과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 난관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존재다. 냉전체제 하의 기나긴 반공교육의 영향 탓이기도 하겠지만 김일성은 뿔난 도깨비이거나 실체 없는 어떤 허상이거나 막연한 혹은 구체적인 혹은 격렬한 증오심의 대상이거나 또는 소수분자들의 열렬한 찬양의 대상이거나 할 뿐이었다. 김일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등의 구체적 정보가 없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여러가지 신화가 만들어져 있다. 김일성은 가짜라든가 여러 명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이다. 김일성이 가짜라면 진짜는 또 누구인가? 진짜 김일성은 진짜로 있는가? 진짜 가짜에 대한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하등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실존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김일성의 이야기만을 추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사람이고 이 지구 위에서 살았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김일성에 대한 왜곡은 남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성행한 것이다. 김일성에 관한 공식적 전기 그리고 그의 회고록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북한 사회의 지고한 지도 이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체적으로 살자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지만 주체사상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에는 연안파, 소련파 숙청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제가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중국 소련에서의 활약상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간 김일성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를 신화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분명히 존재한다. 그를 신화화시키는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의의를 실추시켰던 것이다. 김일성은 동북 항일 유격 투쟁의 한 젊은 기수였다. 수없이 많은 조선의 젊은 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기는 백제의 고도 공주다. 이 공주 산성 밑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송암 오동진. 남만주 지역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거인이지만 공주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극렬한 무장투쟁론자였다. 남만주 광복군 총영을 조직했고 무수한 폭탄 테러를 주도했다. 대한통일부, 정의부, 고려혁명당, 농민호조사 등을 조직했다. 일제는 그의 목에 10만원 현상금까지 걸었다. 결국 한국인 밀정에 의해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17년이나 옥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여기 공주 감옥에서 옥사하였던 것이다. 애처롭게도 광복 한 해를 앞두고 그런데 공주에서 이 오동진이야말로 바로 김일성을 키워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소년 김일성의 굳건한 후원자였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은인 오동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를 물씬 표현하고 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김성주였다. 김일성은 약산 김원봉보다도 14살 아래이니까 독립운동가 열전에서는 가장 어린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도 망각하는 사가들에게는 엄중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백야 김좌진을 암살한 배우 인물을 김일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김일성은 한일자 별성자의 별개 인물로 전혀 북한의 김일성과는 관련이 없다. 그때 김일성은 길림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김성주라는 이름밖에는 쓰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단순한 철자상의 오류가 김두한이 1300명의 좌익 청년을 일시에 학살하는 백색 테러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 팩트로부터 기술되어야 한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당대 유수한 숭실중학교를 다녔고 중퇴 후 여러 학교에서 교사를 했다. 그리고 비밀 정치 결사 조직인 조선국민회 결성에 참여하여 옥살이를 하고 3.1운동 즈음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김형직 일가는 임강, 팔도구 등 압록강 건너편에서 살았다. 김형직은 의원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1926년 6월에 급사한다. 김형직의 친구 오동진은 친구의 아들 김성주를 만주 민족주의 단체인 정의부 산하의 화성의숙에 입학시켰다. 김성주는 화성의숙